어그로의 초대 챕터 7 혁신과 기업가 정신편을 집필하신 이호승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글로벌 경영학과의 이호승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나요? 네, 저는 그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과 네,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기업가 정신이요. 네. 네, 또 저희 학과 학생들의 글로벌의 이해, 글로벌의 이해, 벤처 경영론 벤처 경영. 또는 경영학의 실습 네,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다음 학기는 디자인 띵킹을 지금 가르칠 예정입니다. 네. 뭐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주제들로 주로 과목을 강의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런 예.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실무적인 거,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과목을 강의하시고 있고 또 무슨 동아리 지도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동아리 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 가천대학교에 2017년 9월달에 왔는데요. 네, 그때 이제 벤처 경영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실무에서 이제 주로 네. 예, 많이 그 활동하시죠. 몇몇 학생들이 네, 저를 찾아와서 이제 네. 동아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한 25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창업. 네. 예, 그 세 번째로는 요새 이제 블록체인이랑 네,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네, 디지털 애셋이라는 측면에서 네. 내년에 커다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한 12명 정도랑 스터디 그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가장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변화가 이제 많은 시기인데 네. 딱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시대적인 변화에 네.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지도도 하시고 예,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혁신과 기업가 정신 편 집필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네. 내용인지. 그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네,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신사업을 만드는 음. 일이었는데 네, 사실 이게 답이 없는 일이라서 네. 답은 이제 나중에 사업이 론칭이 되면 네, 나오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찾을 때는 이제 그렇죠. 답이 없는 네. 거라서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책 안에 이제 기술한 게 네, 제가 이제 삼성 에서들에서 이제 처음에 갔더니 네.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업의 개념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업의 개념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이런 컨셉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네, 네. 이제 주로 책에다가 이제 업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집어넣고 업의 개념. 네. 네. 그다음에 주요 요새 뭐 에어비앤비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네. 어떻게 혁신을 해왔는지 음. 약간 히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네, 네. 이렇게 변화해온 그런 뭐 발달 역사 역사.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정리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 학생들이 뭐 회사에 다니건 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건 간에 창업을 하건. 창업을 하는 기회가 네. 올 텐데 네. 과연 그랬을 때 학생들이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한 알기 쉽게 네. 예를 들어서 좀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뭐 삼성도 얘기하셨고 또 여기 소개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혁신이라는 게 정말 우리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원래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또 이건희 회장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것이 네. 뭐가 있었냐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 천재를 한 명의 천재. 네, 한 명의 천재를 예. 찾아와라.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예. 집단 지성이라는 컨셉을 맞습니다. 네. 이제 회사에서 많이 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천재급 인력들이 네. 삼성의 커다란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거에 컨트리뷰션 하겠다 네. 그런 이제 그 가설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도리어 네. 이분 오디너리한 평범한 사람 직원들도 네. 네. 잘 사람들이랑 공유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협력해서 네.
멋진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내라 이런 식으로 혁신의 패러다임이 개인보다 집단으로 좀 지금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적 상황에는 네. 이제 그게 맞는 네, 거였는데 네, 네. 그 후에 네.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혁신 모든 기업이 다 혁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 이제 모 기업에서 그 요양원 사업을 했어요. 요양원이요? 노인네들 예, 대상으로 예.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요양원 사업을 네. 했는데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기 좋고 물 맑고 네. 조용하고 그렇죠. 그런 곳에다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곳. 멋진 경치도 좋고 경치 좋고. 예. 멋진 요양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가 네. 예상보다 이렇게 잘 되진 않았나 봐요. 그래요? 네. 왜 그랬나요? 값이 비싸서 안 됐나? 왜 그러죠? 이제 값도 비쌌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예. 이제 북유럽에 출장을 가보셨어요. 그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요? 네,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음, 핀란드를 가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가신 이유는 뭐 뻔하죠.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이 이제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쭉 둘러봤더니 희한하게 네. 이 요양원들이 다운타운에 있는 거예요. 그 물 좋고 산 좋은 데 있는 게 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운타운이면 사람들로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공기도 썩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분들이 생각을 네. 해보신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음. 요양원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랑 네. 배치되는 곳에 관련돼서, 설치했을까? 그러네. 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네. 결국 노인들이 원했었던 건 네.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던 건 네. 그런 니드는 네. 사실은 공기 좋고 물 맑고 산 좋은 곳이 아니라 네. 외롭지 않은 곳이었었어요. 그 고객 중심의 네. 생각을 하지 못한 네, 거였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미 만들어 놓은 네. 산 좋고 물 맑고 또 시설도 좋고 하는 그 요양원 안에 네. 가장 좋은 핵심 프로그램이 뭐냐면 네. 주변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학예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또 노인들이 좋아하시지. 보시고 예, 어린 예. 아이들과 인터랙션 맞네. 하면서 예. 사실은 자식도 같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외로움을 달래고 음. 사회랑 인터랙션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 요양원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금 그 자리하고 어린이들의 학예회하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것이요. 네.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편견이랄까요? 네, 스테레오타이핑 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노인들이니까는 뭐 이제 조용한 이런 걸 네,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객 중심 생각을 못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혁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떤 고객 중심적 사고 뭐 네. 이렇게 네.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책에 보면요, 여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제 그 과거에 네.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네. 기업들은 이제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R&D. 네, 예, R&D. 예,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R&D는 네. 내가 무슨 5년 후 10년 후 사업을 위해서 네. R&D를 하고 있을 때 이걸 대부분 감춥니다. 정보가 새나갈까 네, 봐. 정보가 새나가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보안상 그렇죠. 그걸 감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만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세상이 점점 오픈화되면서 네. 또 개방형이 되면서 네. 소셜 네트워크도 생기면서 음. 사람들이 다양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그 툴들을 사용해서 네네. 다양한 액세스 채널들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걸 닫아놓고 하는 게 맞냐? 음. 그래서 그거를 오픈해놓고 하는 그러니까 밖에다가 오히려 네. 경쟁사라든지 뭐 네, 다 맞습니다. 알게끔. 네. 어. 과거는 숨기면서 하다가 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도리어 파트너를 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 네. 참여를 해달라. 네, 이런 네. 식으로요. 예. 그래서 시스템이 과거에는 폐쇄형 혁신 조직을 만들었다가 네. 지금은 개방형 혁신 그렇습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심지어 좀 희한한 거는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의 해외에 네.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보통 그거를 이제 재무팀에서 이제 했는데 네. 지금은 M&A를 하려고. 네, 네. 예. 그 펑션도 네. 그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 안에서 그걸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거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거하고 재무팀 어프로치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뭐 자기들이 투자할 업체나 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또는 좋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사는 셀렉션 프로세스를 그 조직에서 진행하고 일종의 이제 재무팀은 그거를 이제 백업만. 확정하고 백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네. 이렇게 분리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 명의 천재냐 아니면 집단 네, 지성이냐 하는 맞습니다. 문제하고도 또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그런 사례들이 좀 이렇게 집단 뭐 오픈 이노베이션, 네. 집단 지성 해가지고 좀 뭐 성공 사례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집단 지성하면 네, 그 너무 이제 약간 제너럴한 텀이긴 한데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에서는 네, 이 집단 시스템, 집단 지성 시스템을 네, 회사 내부적으로 네. 실제 그 모든 직원들이 액세스하는 시스템으로 딱 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네. 제안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제안을 하면 되고요. 음, 그럼 이제 제안한 아이템이 네, 사실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네. 회사에는 관심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아. 여기다 이런 기능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네, 정교화되는군요. 여기에 요걸 붙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네,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네, 회사 내부적으로 네, 그 사업 조직에다 음, 전달하기도 하고 네, 그런 아이템들을 갖고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삼성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요게 의미 있다라는 거에 대한 측면은 네. 뭐 1조짜리 회사가 새로 생기거나 네, 새로운 매출이 생겼다기보단 네, 인사적인 측면에서 예, 보면 예, 근데 과거에는 네,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평가할 때 네, 고가가 좋고 그렇죠. 일을 실적이 잘하고, 좋고, 실적이 예, 좋고 예. 뭐 영업을 뭐 해서 뭐 10억 원치를 네. 팔았다든가 네. 이런 거였는데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네, 이 시스템을 오픈해 놓으니 네, 소위 말해서 약간 조용하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네, 또는 국가가 뭐 아주 좋은 친구들도 아니었는데 네, 그러나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재력이 잠재적인 폭발되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팀장을 좀 만나 뵀었는데 네, 네. 그분 말씀이 예. 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은 베니핏은 음. 실제로 회사에 아주 유용하고 그래요? 활발하고 그렇진 않으나 그렇진 않으나, 네. 예, 예. 그러나 숨어있던 인력들을 자기네들이 찾았다. HR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커다란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남게 되고 이걸 자기들이 계속해서 진화시킬 거다. 네, 네.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 네. HR 측면에서 과거에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한 명의 인재보다 네, 오히려 숨은 인재 네. 100명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더 수 의미 있겠네요.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혁신이라는 게 뭐 정말 토마스 에디슨 같은 천재가 네, 반짝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숨어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모으고 네. 이게 합해지는 과정 네. 속에서 뭐 이렇게 발현이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굉장히 포텐셜이 많이 네, 있는데 이런 어떤 혁신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교수님이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먼저 업의 개념을 잘 정해라. 아까 처음에 이건희 회장이 네, 말씀하셨던 네. 네네. 그 업의 개념을 잘 정하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네. 그럼 그 업이라는 것이 네. 실제 사업으로 보면 업종이랑 연관이 있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네. 뭐 의료, 음. 뭐 금융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업의 개념을 잘 정하고 그러면 이게 금융업종이면 네. 금융업종에 대한 좀 지식을 갖자.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과연 어떤 업이냐 그걸 그렇죠. 먼저 정의하고 네, 네. 거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네, 쌓자.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에 들어갔으면 음.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네. 그럼 실제로 내가 이거를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네. 누군가 쓸 텐데 네. 그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고객 관점에서. 네, 고객 관점에서. 네네. 그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엠퍼시라는 측면의 키워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뭐 그런 네, 거 맞습니다. 개념이겠군요. 네. 네. 그렇게 돼서 이 원턴을 굴러가고 나면
학생들이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두고 제가 학생들이랑 지도하고 소통하고 계시군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이제 그 지금 한 4가지 정도 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도메인 날리지. 도메인 네. 널리지를 네.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 고객의 입장에서 네. 이제 네. 엠퍼티를 네. 가지고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디벨롭 네. 이렇게 하는 네. 건데 그 중에서 좀 제일 부족하다, 좀 이게 아쉽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부족한 건 네. 사실은 엠퍼티라고 보고요. 엠퍼티. 고객 관점을 생각하는 게 참 네. 어려운 네. 건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의료에 관심이 있는데, 네. 아, 의료 부분에. 네, 예. 의료나 헬스 쪽에 관심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엠퍼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건 좀 환자 입장에서 뭐 어떤 네. 엠퍼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환자였더라서 아, 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예. 제가 뭐 매우 이제 애정이랑 그런 걸 갖게 된 거고요. 환자의 그걸 잘 네, 아시겠군요, 네, 네. 마음을.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저 환자가 아니든 사람이 아, 환자 네, 입장에서 네, 생각하는 게 참 네. 어려운 일이지. 네, 그래서 뭐 골든 룰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경험을 많이 보는- 해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우리 공부라는 거는 정말 강의실 또는 뭐 독서실에서만 도서관에서만 네, 하는 공부가 아니라 현실 문제 뛰어 들어가서 네,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네. 게 우리 학생들 혁신가로 앞으로 네, 성장하는 네, 데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